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로사입니다. 오늘은 아버지의 한마디에서 골라봤는데요. 오리 전택부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1915년에 한경도에서 태어나셔서 2008년 돌아가시기까지 YMCA 총무를 맡으셨고 방송인으로서 또 활발한 활동을 하셨습니다. 오리 전택부라는 이름으로 불리워졌죠. 우리가 아주 어렸을 때를 더듬어 보자. 제법으로 살게 만든 아버님 전택부. 우리가 아주 어렸을 때를 더듬어 보자. 말도 못하고 단지 울음만으로 자신의 감정 상태를 표현할 줄밖에 모르던 아기가 기게 되고 걷게 되고 더욱이 말문이 터지고 똥오줌을 가릴 줄 알게 되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께서는 아 그놈 제법이구먼 이라시며 몹시 대견스러워 하신다. 누구라도 한 번쯤은 들었음직한 이 제법이라는 말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곧잘 한다는 뜻도 될 것이고 그럴듯하다는 뜻도 될 것이다. 그러나 그보다는 자신의 의지대로 똥오줌도 가릴 줄 알게 되었다는, 즉 바르고 그른 것, 좋고 나쁜 것을 가릴 줄 모르던 시절에는 어머니 법에 따라 자의반 타의반으로 살아오다가 이제야 비로소 자기가 해야 할 일을 가려서 할 줄 안다는 판단 능력이 발달하기 시작했다는 데 대한 갸륵함, 기특감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이리라. 나는 제법이라는 말을 자기의 법이라는 말로, 다시 말하자면 소신이라는 뜻으로 생각해왔다. 늘 제법으로 소신 있게 살자고 주장해왔다.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오게 된 것은 아버님이 한평생 동안 몸으로 보여주신 제법, 즉 소신 때문이었다. 나의 아버님께서는 일본 강압에 의해 굴욕적 조약을 체결하였던 병자년에 태어나셨다. 1876년. 매간매직 등 각종 부패상으로 인해 극도로 혼란했던 구한말이었지만 어려서부터 지방 선비로 남달리 촉망받던 아버님이었지만 벼슬을 마다하고 낙향하여 초혼이란 아호에 걸맞게 평생 농사지으며 살다 가신 분이었다. 이로 미루어 아버님 성품이 얼마나 곱고 엄격하였는가를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분의 자녀 교육 방법은 완고하다는 것과는 전혀 거리가 멀어 자유방임에 가까웠다. 나에겐 더욱 그러하셨다. 그래서 나는 남들 다 서당 다닐 나이인데도 집에서 그를 깨우쳤을 정도였다. 그러면서 아버님께서는 우리 형제들에게 항상 부지런하고 정한 모습을 보여주셨으니 나무 심고 화초 가꾸기에 정성 다하시며 생애 마지막까지 책을 멀리하시는 법이 없었다. 이는 평소 자연과 버타기를 즐거워하신 탓도 있겠으나 아마도 낙향하여 오랜만에 대하신 고향산이 민둥산이었기 때문에 나무와 화초를 더욱 가까이 하시게 되었던 듯하다. 한나라가 바로 되려면 헐벗은 산이 없어지고 수목이 무성하여 물이 깨끗해야 한다. 나를 아끼고 물을 아끼는 것이 곧 사람을 위하는 일이다. 너희들은 모든 사물을 아끼고 절약하며 헐벗은 동포들을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 아버님께서는 항상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셨고 우리들이 밥상에서 한 톨에 밥알이라도 흘릴라 치면 천벌 받을 일이라고 호되게 꾸중하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셨다. 이후 내가 그리스도교 신자로서 종교에 몸담게 되었을 때 그토록 섭섭해하시던 아버지였지만 차츰 그리스도교에 대한 이해를 하고자 노력하셨고 결국 나름대로 자식이 소신있게 살았음을 대견하게 여기어 주셨다. 그런 아버님의 아량과 배려 때문이었는지 나는 지금까지 나의 인생에서 내 자신의 판단에 따라 제법으로 소신있게 살아올 수 있었다. 기회 닿을 때마다 제법에 대해 역설하곤 한다. 지금 우리 주위에 보면 소신을 가지고 자신을 스스로 다스릴 줄 알아 제법으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사소하게는 거리에 나서서조차 교통순경의 법에 따라 억지 질서를 지키고 있는 경우가 허다한 것이 아닌가? 하늘은 착한 사람을 돕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을 돕는다고 했다. 이것이 곧 제법으로 소신 있게 자기 삶을 개척하는 것일게다. 오늘 이 시대는 가정에서의 아버지의 가르침이 사라진 시대라고 한다. 나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벼슬길을 마다하고 우국의 심정을 달래며 한평생 농사 지으며 사시던 지식인, 몸으로 소신 있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셨던 나의 아버님을 떠올리곤 한다. 저는 우리 전택부님의 아드님이신 그 전국재 선생님이 연세대학교 출강하실 때 강의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요. 지금도 청소년과 누리문화 연구소라고 하는 것을 운영하고 계시면서 청소년들의 그 문제 해결 방법은 놀지 못해서 생긴 것이다. 어릴 때부터 정말 5살짜리 어린이를 엘리베이터에 만나도 헉헉거리면서 힘들어 죽겠다고 하죠. 몇 개씩 줄넘기 가외까지 해야 하는 그런 세상이니까요. 아마 아드님도 이분의 전택부님의 그 영향을 받아서 YMCA에서 활동하면서 청소년과 누리문화연구소라고 하는 신앙의 기반을 두고 있는 그런 훌륭한 일을 하고 계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제법으로 살게 만드신 아버님, 아버지의 한마디 읽어드렸습니다. 책 읽는 로사였습니다.